그야말로 SUV 전성기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여명기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효율에 목숨 건 차들이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SUV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효율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성능을 추구한 차가 있죠. 그것도요, 우리나라에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외건입니다. 도착. 서팅해서 안 보여. 형 신발을 왜 이렇게 가지런히 여기다 벗어놓은 거야? 아, 살짝 연락을 했는데. 기절. 일찍이 아니라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형 신발은 왜 이렇게 벗어놓은 거예요? 너 원래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잘 잤다. 형 잘만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SUV를 사면 천장이 이거보다 조금 높아서 고개를 똑바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고가 높기 때문에 세단보다 운동 성능 면에서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이런 외건을 사시면 세단이랑 동일한 운동 성능, SUV랑 거의 비슷한 적재 공간, 이 둘을 취할 수 있어서 장점이 빛을 발하죠. 저처럼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충분히 잘만 합니다. 짐을 실어도 넉넉하고요. 2열 시트 등받이를 세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565리터고요. 방금 제가 잤을 때처럼 다 펴면 1680리터니까 수치상으로도 넓은 거 확인 가능하시죠. 벤츠는 우아하고 BMW는 남자답고 아우디는 기계 같죠. RS6 외모는 어떨까요? 역시 아우디답게 선과 면이 딱딱 떨어지는 차갑고 이성적인 기계 같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우디이면서도 RS답게 사납고 우람해요.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는 디에로와 실루엣을 매끈하고 날렵하게 뽑아서 외건이긴 하지만 둔한 느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외건을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살짝 좀 둔해 보이고 짐짝스럽기도 하고 뭔가 가장으로서 책임도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RS6 아반떼는 외건이란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외건의 특징보다는 RS의 특징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죠. 실외 어디에서도 크롬 장식이 없어요. 대신 로고, RS6 배지, 그릴, 리어 디퓨저, 루프레일, 윈도우 몰딩 이런 게 전부 검정입니다. 다크다크하죠. 부풀어 오른 팬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22인치 휠입니다. 이 차는 옆에서 보면 바퀴밖에 안 보여요. 다른 차들의 휠이 고양이 발이라면 RS6는 호랑이 발입니다. 뒷모습에서 가장 RS스러운 것은 바로 배기구입니다. 범퍼 하단을 카본으로 둘렀고요. 성인 한 뼘 크기의 거대한 타원형 배기구가 좌우에 박혀있죠. 팁만 큰 게 아니고요. 실제 배기 파이프도 커요. 벤츠, BMW, 아우디 실내 디자인의 특징이 각각 다르거든요. 디스플레이 그래픽에서도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죠. 벤츠는 화려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 정반대에 있는 게 아우디입니다. 진짜 딱 정보 위주로 시인성을 우선해서 만들었어요. 아마 인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지 않았을까 싶죠. BMW는 벤츠와 아우디의 중간쯤이랄까? 그렇다면 RS라서 남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알칸타라로 감싼 운전대와 기어노브, 천장, 카본 섬유의 섬유 결이 그대로 드러난 대시보드 마감, RS 로고가 음각 처리된 나파 가죽 시트, RS 전용 시프트 패들 등을 통해서 그냥 6, 그냥
아반트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1820W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도 빠뜨릴 수 없겠죠. 편의 장비, 마감재, 공간 그냥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자, 이 차는요 엔진 얘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엔진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600마력 81.58kgm입니다. 토크가 81.6이요. 살짝만 밟으면 차가 우르릉 하고 나가요. 여기 계기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출력과 토크를 각각 얼만큼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2%, 5%, 7% 올라가죠. 이게요 지금은 되게 느린 속도인데 고속도로에서도요 별로 큰 힘 안 들이고 충분히 고속도로 제한 속도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도 엔진의 엄청난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바로 소리예요.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런 소리 들을 때. 참고로 지금 저는 그냥 노멀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주행 모드가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RS1, RS2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한 효율에 놓고 달리고 있어도 이 남아 도는 힘을 감출 수가 없네요. 와, 근육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이만한 헬스장 고인물 아저씨가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섬세하게 꽃을 꽂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효율이나 승차감 모드에서도 이런데 이 주행 모드를 자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놓거나 혹은 RS 모드로 바꿉니다. 뭐 스티어링 감도, 엔진 반응, 뭐 변속기, 댐퍼 값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지금 가장 스포티하게 조여놓은 상태로 RS 버튼을 누릅니다. 딸깍. 방금까지 웅장한 소리를 들려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웅장한 소리가 한층 커집니다. 지금 와인딩을 달리고 있는데 남아도는 힘 때문에 제가 가속 페달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툭 밟는 순간 바로 다음 코너야. 또 여유 있는 토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또 뭐 있냐면, 제가 똑같은 양의 가속 페달을 가져갔을 때 만약에 제 차였다면 아마 시프트 다운을 했을 거예요. 현재 물고 있는 기어 단수로는 토크가 부족하니 기어를 한 단 낮춰 물어서 토크를 확보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가속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차가 생각하겠죠. 근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크가 워낙 풍부하니까 살짝 가속 페달을 가져가잖아요. 다운시프트를 안 하고도 원래 물고 있던 기어 단수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 차가 다운시프트를 한 것만큼 가속해줍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8단 항속 기어를 물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밟았을 때 8단 문체로도 가속이 얼추 다 돼요. 야. 자, 이렇게 힘이 세다면 당연히 잘 멈출 줄도 알아야 되겠죠. 감속. 이 페달 감각이요,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이만큼인데 제동력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 큰 휠에 디스크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세라믹 디스크로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무려 10피스톤입니다. 제가 10피스톤을 본 건 람보르기니 우루스,
포르쉐 카이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다들 무시무시한 동지들이죠. RS6와 한솥밥을 먹는 패밀리예요. 그 세라믹 디스크, 10피스톤, 스펙만 봐도 비싸고 엄청난 제동력을 갖출 것 같은 브레이크 시스템, 무섭게 뛰어나가다가 무섭게 잡아 세웁니다. 피드백이 훌륭한 차를 타다 보면, 특히 서킷에서 코너 들어갈 때 정확한 양으로 감속할 수가 있죠. 거기서 내가 너무 많이 제동하면 괜히 초만 까먹는 거고, 너무 덜 가속하면 또랑에 처박히기 십상이고요. 제가 베스트 랩을 찍기 위해서 딱 정확한 양으로 감속하기가 쉽죠. 음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소리는 특히 그 아침에 시동 걸 때, 출근하려고 집에 나와서 이 스타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극대화되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 RS 타고 출근한다 라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릉 하고 깨어나거든요. 음색은 아주 좋은데 음량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RS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볼륨을 키워줬어도 더 박력 있지 않았을까, 더 RS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자제한 건 이 RS6 아반트의 성격을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RS6 다분히 고성능 GT카입니다. 방방 날뛰는 차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으로 편안하게 장거리를 달리는 차죠. 그러나 나중에 볼륨을 더 키웠으면 살짝 양카스럽지 않을까 라고 아우디가 걱정을 했었던 듯 싶어요. 이 엔진과 짝을 맞추고 있는 변속기, 제가 왜 웃냐면 쟤 또 ZF8단 얘기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ZF8단입니다. 예. 여기서 끝낼까요? 좋아요.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고성능 차들이 ZF8단을 애용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을 받쳐주기에는 현 시대에서 이 ZF8단 변속기만한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브랜드 막론하고 앞다퉈 이 변속기를 쓰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봐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진짜 속도면 속도, 변속 충격이면 충격,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여기에서 매뉴얼로 변속을 하잖아요. 특히나 RS 모드일 때. 자, 3단, 2단 쭉 가요. 감속, 다 가시, 제가속, 3단 쿵. 얼마나 매끄러워요. 2단, 3단 시프트 업 할 때 살짝 쿵 충격도 주고요. 야, 팡! 나가! 팡! 발사! 빵! 이런 느낌. 변속기는 그만할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최고. 제가요 어렸을 때 아우디 RS 모델들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 정말 과격한 진짜 괴물 같은 차들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가끔 보더라도 우릉 하고 치고 나가는 걸 봤을 때 저런 차 타면 느낌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었던 모델이에요. 제가 이 RS6 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RS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RS가 이렇게 편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A6 아니면 그냥 A8이에요. 고성능 스포츠 세단 치고 편해요가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봐도 아주 편한 승차감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그냥 코일 스프링이에요. 근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바퀴 사이즈가 무려 22인치입니다. 타이어도 30 시리즈예요. 거대한 알루미늄 휠에 고무 밴드를 둘러놓은 듯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승차감의 극악의 조건이거든요. 탕탕 튀어야 돼. 이거는 우당탕탕 가야 맞는 셋업이에요. 근데 그런 신발을 신고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연출해준다는 건 정말 뜻밖입니다. RS 이미지로 봐도 그렇고 생김새로 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마냥 편안하기만 했으면 RS가 아니었겠죠. 정말 대반전이 벌어지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승차감도 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힘을 소화하거든. RS 모드를 눌러봤죠. 코너를 공략합니다. 이렇게 쓱 코너 들어가죠. 자, 자, 다시 코너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제법 하드하게 코너를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롤링을 평소 같았으면 그냥 40자 엔진했을 텐데 이거는 제 찐 느낌이 묻어난 거라 편집 안 하고 그냥 이 RS6가 두 가지 종류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RS6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RS6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그냥 코일 스프링 방식입니다. 이게 더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버전의 서스펜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승차감과 운동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느냐, 비결은 바로 DRC입니다.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DRC가 들어간 RS6의 댐퍼는 유암 라인을 통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암 라인의 중간엔 센트럴 밸브가 있죠. 자, 이렇게 오른쪽 고속 코너를 돌아갑니다. 그럼 가장 많이 눌리는 댐퍼는 오른쪽 앞바퀴, 가장 많이 들리는 댐퍼는 왼쪽 뒷바퀴겠죠. 이때 두 댐퍼 사이의 밸브를 잠그면 눌리려는 댐퍼는 오일이 막혀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요. 들리려는 댐퍼 역시 덜 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롤링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가변 댐퍼를 지닌 차들도 각 댐퍼 안의 오일 통로를 넓히고 좁힌다거나 혹은 오일 점도를 변화시키면서 감쇄력을 바꾸긴 해요. 근데 DRC는 이걸 대각선 바퀴끼리 묶어서 연동시켰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대각선 바퀴가 유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차 전체의 거동을 요리하는 거죠. 같은 원리를 이용해 롤링뿐만 아니고 급제동 급가속 시에 앞뒤로 기울어지는 피칭도 막아줍니다. 또 노면 상황이 좋지 못한 곳을 만나서 모든 댐퍼로부터 오일이 센트럴 밸브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센트럴 밸브 내부의 가스 탱크가 그 압력을 상쇄시키면서 편안한 승차감까지 구현하기도 합니다. RS 모드일 때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아까는 아주 좋았다면 RS 모드일 때는 나쁘지 않아요. RS6의 기본적인 하체 세팅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락트락을 해보니까 한 2.3바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승용차 치고 조여놓은 기업이거든요. 사실 과거 아우디가 언더스티어 경향도 좀 강하고요. 핸들링이 좋다고 유명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날의 RS6는요, 핸들링에 대한 아쉬움이 무색하리만큼 민첩하게 머리를 훅 집어넣어요.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요. RS는 독일어로 린스포트, 영어로는 레이싱 스포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레이싱 스포트에서 스포트는 500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싱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 오른발에 조금만 힘을 주면 고개가 훅 젖혀질 정도로 넘치는 힘, 가슴이 웅장해지는 배기음은 역시 RS다웠습니다. 어지간한 프리미엄 세단 부럽지 않을 만큼 편안한 승차감과 신기할 정도의 롤 억제력을 한 차에 담아낸 하체도 놀라웠고요. 하지만 엄청난 성능에 비해서 그 능력을 아주
편안하게 전달하다 보니 운전의 짜릿함은 크지 않더군요. 그래서 RS6 아반트는 초고성능 그랜드 투어링 외건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판매량보다는 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앞장서서 이끄는 후광이 나는 차를 헤일로카라고 부르잖아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고급 마감재, 첨단 편의 장비, 무시무시한 성능까지 RS6 아반트는 아우디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차입니다. 게다가 흔치 않은 외건이에요. 헤일로카의 자격을 다 갖춘 셈이죠. RS6 아반트를 타고 나니까 아우디가 달라 보이네요.